자, 태양절을 하루 앞두고 북한 아주 분주한 분위기입니다. 자, 어제는요, 여명거리 준공식을 개최했죠. 여기에 외신 취재 기자 200여 명이 몰려갔는데요. 여기에서 이 전과는 다른 화면들이 많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들이 외신 기자들이 지금 준공식, 여명거리 준공식에 참여해서 구경을 하는 모습인데요. 하정대 위원님, 지금 새롭게 공개되는 그런 이례적인 화면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북한이 평양에서도 가장 휘황찬란한 거리가 이제 여명거리인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영생탑에서 금수항 태양궁전까지 약 3km에 걸쳐서 북한이 최근에 집중적으로 건설한 곳입니다. 그래서 네. 아파트도 무려 30층에서 40층, 70층짜리까지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죠. 네네. 우리나라 서울보다도 더 멋진 네. 거리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어제 대대적으로 외신 기자들을 한꺼번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무려 200여 명을 불러가지고 김정은이를 근접해서 촬영도 할 수 있도록 처음으로 허용을 했습니다. 아, 김정은을 해외 취재진, 외신 취재 기자들이 근접 촬영을 할 수 있게 허가를 했다. 안찬일 소장님, 자, 이 김정은을 저렇게 근접 촬영 허가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경우 아닌가요? 그렇죠. 이례적인데, 네. 저것이 좀 말하자면 이제 평양에 네. 북한의 이제 새로운 그 랜드마크를 홍보하자는 목적인 것 같지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칼빈 스노가 다가오고 있고, 김정은을 참수한다, 네. 정밀 타격한다. 그러니까 네. 이제 외국 기자들을 많이 불러 들어가지고 네. 근거리에 둠으로써 어떻게 좀 인질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닌가 아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지난해 5월 6일 날 제7차 당대회 때 외국 기자들을 30여 명 불렀지만 그 사이어 문화회관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 두는 것은 역시 북한이 뭔가 외국 기자들을 통해서 또 스포츠 선수단도 최근에 주고받는 것 역시 김정은의 목숨을 좀 최고점으로 지켜보려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해외 외신 기자들을 200여 명을 들인 이유는 일종의 볼모로 삼겠다. 말하자면 미국의 선제 타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질 핑계가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군요. 자, 김정문 교수님도 의견이 있으시죠? 네, 선제 타격도 선제 타격이지만 네. 만약에 그 외신 기자 200명이 없었으면은 네. 김정은이가 4월 13일 날 네. 여명거리 준공식을 저렇게 바깥에서 네.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미국의 폭탄이 날라와가지고 네. 김정은이를 죽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아하. 방패가 된 거죠. 그렇군요. 200명이 방패가 됐기 때문에 저렇게 공개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자, 단순히 외국에 홍보를 하기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볼모 삼아 해외 외신 기자들이 200명을 초청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인데, 그런데 이렇게 초청받아서 온 200여 명의 해외 외신 기자들 굉장히 불만과 불편을 많이 호소했다는데요. 하 의원님, 어떤 내용으로 불만을 호소한 겁니까? 예. 아침 이제 그 전날, 바로 네. 하루 전날 연락을 받았는데, 네. 내일 아침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네. 빅 이벤트가 있으니까 다 준비를 해라. 네. 그래서 무려 6시 20분 전에 네. 다들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다들 너무 중요한 행사라고 하니까, 이거 핵실험을 하나 보다. 아니면 네. 뭔가 ICBM을 쏘나 보다. 해가지고 다들 기대를 했는데, 나중에 정작 가보니까 여명거리 준공식이었다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아주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진이 앞으로 어떤 취재를 하게 될지, 어떤 행사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공개를 안 하고 그냥 오라면 와라 이런 식으로 해서 취재를 하게 되니 당연히 불편함을 호소했겠죠. 자, 그런데 이 여명거리 준공식에서 눈길을 끈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이죠. 김여정이 모습을 드러냈다고요. 예. 김여정이 과거에도 이렇게 모습을, 지금 이제 저희 과거 모습인데 되게 이제 꽃 의전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전부에서 의전과 홍보를 담당하고 예, 있죠. 꽃 받고 나면은 바로 이제 그 꽃을 다시 돌려받는 네. 이 정도였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중장 계급의 군인과 같이 행사장에 나와가지고 중간에 걸어오다가 같이 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치 거기에 중장한테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아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자기 자신의 위치가 더 올라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정은의 경호까지도 이제 책임을 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안 소장님, 김여정이 지금 김정은의 바로 등 뒤에서 저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 정도면은 위상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직책상으로 이제 선전선동 부부장이고, 뭐, 네. 소기실장이다 이런 소리 있지만, 어쨌든 차관급인 건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러나 김정은 곁에 저렇게 찰싹 붙어서 자기 멋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김정은이 여동생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네. 지금 지난 2년 전에 노동당 창당 70주년 때 꽃다발 받던 때와 지금 비교해보면, 이마가 지금 2배가 넓어졌단 말입니다. 네네. 탈모가 심하게 일어난 겁니다. 아,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골결핵이다. 예. 이런 지금 의료진들의 어떤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권력은 뭐 상당히 지금 뭐 무소불위의 권력을 쓰고 뭐 중장 아니라 그 이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지만 건강 상태는 대단히 안 좋은 것 같다. 네. 안 소장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골결핵. 과거에 저희 뉴스탑10 팀도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김여정의 머리가 많이 빠진 걸로 봐서는 지금 건강이 안 좋은 것 같다. 과거의 변천사를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김여정의 모습, 점점 야위어가는 최근의 모습까지 영상으로 계속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지금 보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점점점 여위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2011년도고요. 2015년도에 저 뒤에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2015년. 그리고 이게 2016년도 모습입니다. 2016년도 최근의 모습인데요. 자, 저 모습을 보면 골결핵을 앓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2011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안 소장님 말씀대로 이마가 넓어진 게 탈모가 많이 진행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정명 교수님. 네, 제가 봐도 탈모는 많이 진행됐고 그런데 건강은 작년에 비하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좀 나아진 것 같아요. 네. 살이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작년 당창은 70세 행사할 때는 아주 그냥 뼈만 남았었거든요. 그랬었죠. 시골이 상대배였었는데 지금은 보니까 조금 살이 좀 붙은 거 보니까 그 병에 좀 차도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평양 시민들, 외신 기자들이 많이 갔기 때문에 평양 시민들 인터뷰도 여기저기서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개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미국이 이번에 핵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조선반도 수역에 들이밀어가지고 우리를 어째보려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눈썹 하나 깠다가 우리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우리가 진행하는 위성 발사나 정상적인 로켓 훈련들을 무작정 군사적 도발은 아니 뭐라고 하면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반공화국 제재 책동에 강분하고 있는데 미국은 더 이상 우리의 자의적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더 이상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안 소장님, 지금 시민들 인터뷰를 들었는데 와, 저렇게 해박합니까? 그 거의 시사평론가를 능가하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해주고 있는데요, 북한 주민들? 그렇죠. 북한에서 인터뷰를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 저 두 사람의 외모를 보면은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 사회주의 청년동맹의 지도원급 이상입니다. 아, 지도원. 노동당원이고 지도원급 이상이고 예. 그 누구나 이제 인풋이 저런 뭐 사상교육의 말은 누구나 인풋이 돼 있지만 그걸 아웃풋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거든요. 예. 따라서 아주 철저히 준비되고 또 몇 번 연습이 된 사람이 저기에 초이스 되는 거지 예. 아무 사람이나 저렇게 나가서 인터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말을 약간 더듬는 걸로 봐서는 그 외운 만큼 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외운 티는 나는 것 같습니다. 말을 하는 직업상 외워서 하는 말은 티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약간 외워서 한 티는 나는 것 같은데. 자, 북한 외무성 부상이요. 자, 이 핵실험에 대한 언급을 또 했습니다. 언제쯤 핵실험을 할 것이다. 이런 식의 예고성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이 대조선 정책은 6대 그 행정부들의 대조선 정책에 비해 볼 때도 더 악랄하고 더 호전적인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트럼프가 우리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만들고 하는 것은 미국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핵 시험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할 문제입니다. 최고 지도부에서 결심하는 때, 또 결심하는 장소에서 핵시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저 말을 한마디로 하면 마음만 먹으면 단추만 누르면 끝난다. 실험 그냥 실시다. 이 얘기 아닙니까? 선전포고죠, 이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시를 해야 될 부분은 핵실험 안 한다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핵실험 하는 건 당연한데 시간과 장소는 우리가 정하겠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핑계는 미국을 대고 있어요. 니네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그건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왔기 예. 때문에 그건 새로운 범인이 없으면은 더 악랄하고
더 호전적이라는 표현을 했죠. 네. 그러니까 현재 북한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미국이 호전적이라는 그런 어떤 상투적인 선전수단을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오히려 굉장히 자기네보다 더 아주 호전적인 상대를 하나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북한도 벼랑 끝 전술을 쓰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네. 북한에 대해서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북한을 현재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주 북한은 임자와 만났습니다. 네. 지금 38로서에서 공개한 위성 사진을 보면요. 지금 거총 상태다. 그러니까 지금 쏘기 직전 상태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문 교수님, 지금 이 위성 사진을 보고 지금 핵실험 단추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일단 원래는 현재 물이 흘러나온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아마 첫 번째 핵실험할 때는 물이 안 나왔습니다. 네. 왜냐하면 화강 안반에다 굴을 뚫었기 때문에 네. 누수가 거의 없었는데 네. 핵실험을 5차례나 하다 보니까 안발에 균열이 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물이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에 물이 나오는 것을 전부 다 배수를 시키고 그다음에 가림막을 설치했고 그다음에 주변에 사람이 거의 다 이제 소개가 됐기 때문에 네. 이제는 버튼만 누르면 폭파 실험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안찬일 소장님, 사실 북한이 지난해 태양절에도 도발을 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어떤 도발을 어떻게 했어요? 실패를 했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그렇죠. 있는데요. 무수단을 쏘았는데 그게 실패했고 네. 또 이제 7차 당대회 8일 전에도 또 무수단을 쏘았는데 또 실패했고 그러니까 네. 우리 원래 이제 좀 관례적으로 보면 태양절 소위 축하의 꽃다발을 흔들어야 할 태양절에는 이런 도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는 그런 무모함을 가지고 뭔가 7차 당대회 성과를 만들려다 보니까 무수단을 실험했고 그것이 북한 능력대로지만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따라서 네. 이 핵실험이라는 것은 올해 여러 가지 지금 태양절과 북한군 창설 85주년 볼 때 이런 좋은 정치적 계기가 없기 때문에 네. 과연 북한이 그냥 넘어가겠는가. 이제 풍계리 사진에서도 나옵니다만은 엄청난 보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볼 수 없었던 엄청난 화강암 보록이 지금 수백 톤이 쌓여 있습니다. 네. 이것은 뭔가 갱도를 몇 개 더 뚫었거나 수직갱을 뚫었거나 동시다발적인 4발 내지 5발의 핵실험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현상입니다. 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도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리아를 향해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69기를 발사해서 보복 응징을 했던 트럼프 대통령. 자, 지금 IS를 향해서 어마어마한 위력의 폭탄을 투하를 했다고요?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어떤 폭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저게 지금까지 나온 재래식 무기 중에서는 네. 가장 위력이 세기 때문에 바로 모든 무기의 어머니다. 모든 폭탄의 어머니. 예, 모든 폭탄의 어머니. 네. 이제 영어로 mother of all bombs인데 네. 그거의 머리 글자만 따가지고 모압이라고 저희 지금 거기 나오죠. Mother of 모압이라고. other bombs. 예, all bombs. all bombs. 예, 그렇게 해가지고 해놨는데 저것을 만약에 터트리면은 약 지상 3m 상공에서 네. 그게 빵 터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반경 500m 정도. 네. 거기 안에서는 갑자기 불이 나면서 완전히 산소가 없어져가지고 예. 거기에 있는 병력이라든지 아니면 탱크, 전차 이런 것들을 모두 살상할 수 있는 그런 무기라고 합니다. 네. 김정문 교수님, 자, 이런 무기, 이게 재래 무기로는 핵폭탄 바로 다음 위력이라는데, 어떤 원리로 그렇게 센 위력을 갖게 되는 겁니까? 네, 워낙 화약량이 많기 때문에 아하. 거기 폭발하게 되면 산소를 전부 다 흡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네. 게릴라까지도 전부 다 죽일 수가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저걸 쓸 수밖에 없었던 게 아프가니스탄은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동굴 속에 들어간 것을 제압을 하려고 그러면 미군도 상당히 병력이 죽습니다. 그래서 저 폭탄을 써서 네. 동굴 속에 숨어 있는 IS 대원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 저 폭탄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게 있죠. 네. 재래식 무기라지만 네. 사실은 첨단 무기입니다. 어떤 이 면에서요? GPS가 내장돼 있어가지고 아하. 미국이 타격하고자 한 곳에 자기가 정확하게 찾아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네. 첨단 무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